수건과 해수의 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수건 배웠죠?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개의 구성 요소 중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권을 드디어 배우는 거야. 수건과 해수의 순환. 우리가 이제 그때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배웠죠. 수건이란 무엇이다? 뭐라고 배웠어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수건이라고 한다. 배웠죠? 자, 수권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 배웠다시피 바다. 바다가 지구에서 물이 제일 많아. 해수. 해수가 거의 97.47%에 가장 많은 부피를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해수 말고 육지의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 자, 빙하, 지하수, 자, 호수와 하천수. 이렇게 짠맛이 안 나는 육지의 물을 담수라고 합니다. 해수가 약 97.47% 양이, 그 다음에 담수가 그 나머지 2.53%인데 제일 부피가 큰 게 빙하라는 거야. 이거는 고체 상태죠. 자, 해수는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짠맛이 난다. 왜? 해수에 들어있는 염료인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요. 소금. 자, 그 다음에 담수는 짠맛이 안 나요. 육지의 물을 말하며 짠맛이 나지 않는다. 자, 이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지구에서 물이 있는 수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수건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자원으로서. 자, 이렇게 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걸 수자원이라고 해요. 자, 사람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물이다. 자, 이 자원으로 이용하는 물들은요, 이제 해수 같은 경우는 짠맛이 나고 빙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가 제일 많고 빙하가 어때요? 그 다음으로 많긴 한데 해수는 짠맛이 나고 자, 빙하는 얼음 상태여서 즉각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담수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렇게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하수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표면에 들어나 있는 호수, 하천수를 제일 많이 쓰고 그러다가 부족하면 지하수까지 활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둘이는 합쳐봤자 0.77%의 적은 양에 해당한다. 해수 그 다음에 빙하가 제일 많긴 한데 해수는 짠맛이 나고 짠맛을 없애야 돼. 그 다음에 빙하는 얼음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즉각적으로서 우리가 그냥 네가 막 이렇게 생활용수로서 이런 거를 막 세수하고 마시고 이런 데 못 쓰잖아요. 즉각적 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담수 중에서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양은 제일 적은데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하고
그렇게 쓰다가 부족하면 지하수까지 활용한다. 자, 근데 이 양이 호수와 하천수 그 다음에 지하수 합쳐봤자 몇 프로야? 자, 0.76에 0.02, 0.77%의 적은 양이다. 수자원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실제 수권에서 굉장히 양이 적다는 거예요. 이 수자원으로서 그럼 자원으로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쭉 읽어봐. 농사 짓는 데 쓰겠죠. 그 다음에 공업, 공장의 물 이런 거, 뭐 냉각, 세정, 보일러, 제품 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쓰는 생활용수, 식수, 빨래, 목욕, 청소,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하천 자체를 유지하는데 쓰는 데 필요한 용수를 하천 유지용수라 그래요. 자, 수자원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사용량이 증가했죠. 물 사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생활용수 같은 거는요. 사람들이 식수, 빨래, 목욕, 청소는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더욱더 양이 늘어났어요. 자, 물 사용량은 증가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자원 이런 형태의 양은 적고 한정이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수와 천수 이렇게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는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된다. 지하수는 지하에 빗물이 지층으로 흘러들어서 쓰는 이런 물인데, 자, 지하수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지하에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얘도 좀 쓰는 건 힘들고 개발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호수나 하천수보다는 양이 많죠. 양이 많고 빗물이 계속적으로 비만 오면은 지층의 빈틈으로 유입되어서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비만 오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물이 부족하겠죠. 그럴 때 지하수를 퍼올려서 쓴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는 이제 뭐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간단한 정수 과정으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자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해수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처럼 만들어야 돼. 짜지 않게 해수를 담수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물을 오염되는 걸 방지하고 전략하자.
그러면 됐죠? 여기 한번 풀어볼까? 학습 내용 체크. 알겠지? 수권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해? 해수가 차지하고요. 자, 누가? 담수 중 두 번째로, 담수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은 건 빙하이고 두 번째는 지하수죠. 지하수. 담수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지하수로서 지하수는 간단한 정수 과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 해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해수는요. 자,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달라지는데, 자, 이런 온도에 따라서 해수를 깊이에 따라서 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도 달라지고 해수 표면의 온도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해수 표층 수온. 해수 표층의 수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구의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 저 위도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적도 쪽이 저위도, 여기 극지방이 고위도에 해당되고 여기가 중위도인데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받는 쪽은 뭐냐? 이 정도의 면적을 놓았다고 했을 때, 자,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는 어디냐? 여기는 같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가 3 정도 입사된다면 중위도는 2 정도 입사되고 고위도는 여기 거의 입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적도 쪽, 그 다음에 적게 받는 데는 고위도, 극지방 쪽이다. 자, 중위도 쪽은 중간 정도로 받겠죠. 해수의 표층수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를 위도 0도, 여기를 위도 0도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자, 봅시다. 이쪽을 북이, 남이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 다음에 여기를 태양 에너지 양이라고 한다면, 0도, 적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 양이 제일 많고, 위도가 이쪽으로 북쪽, 극쪽으로, 남극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자, 해수의 표층수는 이렇게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에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주는 요인. 태양 에너지의 양이다. 그 다음에 위도별 해수의 표층수온은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해수 표면의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자, 같은 위도일 때는 어쩐다? 같은 위도에 있을 때는 어쩐다? 표층수온이 대체적으로 꼭 같겠어요. 그러나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음에 계절별 해수의 표충수온은 당연히 여름철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대로 겨울보다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고, 이것도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를 더 받음으로. 됐죠? 우리는 해수, 이 바닷물이 넘실넘실 있으면 이 표면의 수온이 어떻게 되는가,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봤고, 이 깊이 자, 우리가 연직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을 했어요. 자, 해수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면, 자, 수온이 어떻게 분포할까? 수온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그 경계, 자, 그 길에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 해수의 수온 분포에 따라서 해수의 층을 3층으로 나눠놨어. 3층으로. 연직이라, 연직 방향이 뭔 말인지 알지? 지구 중심 방향이라.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낮게 나타난다. 일단 니들 알다시피 너희가 바다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 자체는 낮아져. 깊은 바다는 추워요. 그래서 바다 깊이 내려갈수록 기본적으로 온도는 낮아지고 있어. 알았어요? 자, 이 해수의 수온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 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기도 태양 에너지하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 태양 에너지 대문자 1호 쓸게.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깊이가 깊을수록, 봐봐, 태양 에너지가 깊어질수록 적게 도달하죠. 바닷물 깊이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적게 도달하고, 바람도 이렇게 여기서 불면 여기 표면에나 영향을 주지, 바람의 영향도 깊이가 깊어지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여기가 깊이요.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Y축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수온이야. 수온은 여기 보았다시피 표면에서는 좀 높아요. 높은데 내려가는데 쭉쭉쭉 내려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자, 그렇게 내려가다가 쭉쭉쭉 내려가다가
자, 근데 내려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데가 있죠.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가 조금 깊이 들어갈수록 적게 도달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섞여요. 혼합이 일어난다고. 해수의 혼합층. 바람의 영향으로 약간 태양 에너지 차이가 있는 층이나 그 얕은 층까지는 섞인다는 거야. 섞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태양 에너지 도달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온이 떨어지죠. 여기를 수온 약층. 수온이 약해지는 층, 이렇게 뭐 생각해도 돼. 수온이 약진 쪽으로 떨어지는 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 도달하면은 태양 에너지 자체가 전혀 도달 안 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여기를 심해층이라 한다. 뭐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혼합층은 어떠하냐? 태양 에너지를 대부분 여기서 다 흡수해.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다가 점점점 들어오는 양이 여기 대부분 흡수가 되다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는 바람도 불어. 바람도 이렇게 불고.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이 약간 차있긴 한데 바람이 이렇게 섞어준다는 거야. 바람이 혼합을 시켜줘서, 자, 이 부분은 수온이 잘 섞여가지고 일정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도 없고 수온 약층은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은 점점 떨어지면서 수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심해층은, 자, 어쩐다? 전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 안 해서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다. 여기 같은 경우,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위도나 계절이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데,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자, 이번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혼합층. 어쩐다? 태양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한다. 흡수하여 수온이 높다. 자, 여기 표면에서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섞었어. 그래서 수온이 일정. 자, 그러면 바람이 세면 셀수록, 자, 여기 혼합층은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어쩐다? 자, 바닷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찐다? 자, 수온이 떨어진다. 수온이 떨어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 한다. 수온이 약진 쪽으로 낮아진다. 급격히 낮아진다는 거야. 일정하다 급격히 뚝 떨어지잖아. 수온 약층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다시피, 자, 여기 더 깊은 데는 지금 온도가 높은 데서 지금 떨어졌죠. 더 찬물이 있고, 여기는 더 찬물이 있고, 더 깊은 데는 더 찬물이 있고, 위에는 더 온도가 높은 물, 더 뭐 따뜻한 물이 있다고 하자. 지금 이런 구조야. 아래가 더 찬 물, 위에가 더 따뜻한 물. 그쵸? 지금 어때? 그러면 입장 온동이 같은 물이긴 물인데.
같은 부피일 때 얘는 더 찬물이니까 둔해가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얘는 같은 부피일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서, 같은 부피일 때 뭐 찬물을 한 4개 들었다면 얘는 2개 들었어. 밀도가 찬물이 더 낮죠? 찬물이 더 높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같은 부피로 떴을 때 입자수가 더 많은 건 찬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더 커서 밀도가 더 커. 자,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밀도 크고, 이거는 밀도 작아. 밀도가 작은 게 아래에 있어. 원래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아래에 있고, 애초에 밀도가 작은 거는 뜨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기 좋게 이거는 또, 이거 큰 거는 가라앉으려고, 작은 건 뜨려고 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있으니까 물이 안 움직이겠죠. 섞이질 않겠죠, 위아래로. 자, 어쩐다. 또 온도가 높은 물이 위에 있고 더 찬 물이 아래에 있어서 섞이질 않는다고.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위아래로 물이 섞이는 일이 없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고 위에 가벼운 것이 있어. 그러면은 상하 방향에 물의 움직임이 없이 매우 안정한 층이겠죠.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정되었다. 자, 상하 방향에 물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어떤 물질이나 여기서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겠죠. 여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얘들이 움직이면서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전혀 교환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온도가 높은 채로 있고 여기는 낮은 채로 있다는 거야. 열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되는 거죠.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이라는 것은 심해층의 부피는 전체 해수의 약 80% 정도 돼요. 여기는 깊어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수온이 매우 낮고 태양 에너지 영향을 안 받아. 일정해요. 바람도 안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게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달랐는데 태양 에너지가 도달 안 하니까 위도, 계절에 상관없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바다가 온도가 일정해요. 이 깊이의 바다는 온도가 거의 다 이 정도로 낮고 이 정도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름이나 겨울이냐도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해수의 위도별 특징.
봅시다. 자, 어떤 바닷물은 이래. 그 다음에 어떤 바닷물은 자, 온도가 또 이래. 자, 그 다음에 어떤 바닷물은 자, 이거를 자, B라고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이거를 C라고 합시다. C라고 해야겠지. 이럴 때 A, B, C는 어떤 위도의 바다일까? 자, 봅시다. 보자. 자, A 같은 경우 이 바다는 표층 수온 자체가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건데 지금 표층 수온 자체가 낮죠. 표층 수온 자체가 낮고 자, 층산 구조가 안 나타나고 있죠. 태양 에너지 이런 거 바람도 거의 안 불고 태양 에너지도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위도, 고위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B. 자, 여기 특징이 뭐냐? 혼합층의 두께가 좀 두껍고 수온약층이 좀 깊게 발달했네요. 자, 바람이 강해. 중위도 지방은요, 바람이 강해서 자, 어쩐다?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A는 뭐다? 고위도다. 자, 지구의 중위도가 편서풍 영역대로서 강한 바람이 부는 데예요. 바람이 강해서 C는 일단 표층 수온 자체가 높죠. 다른 A, B 바다보다. 그리고 혼합층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바람은 적도지방의 바람은 중위도보다는 별로 안 불어요. 뭐 무역풍이란 바람이 불긴 한데 편서풍보다는 중위도의 편서풍보다는 약하다는 거야. 자, 대신에 이렇게 표층 수온이 높고요. 자, 심해층의 온도는 전 세계 바다가 동일하다 했죠. 여기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온도가 높으면 어쩐다는 거야. 수온 약층이 뚜렷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심해층과 혼합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자,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뚜렷이 발달하는 바다는 저위도의 바다라는 거예요. 저위도의 바다는 일단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은 얇아요. 바람이 좀 약한 지역이야.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은 표층 수온의 온도하고 일치할 텐데 혼합층과 심해층이 온도차가 가장 크죠.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바다가 어디다?
저 위도의 바다다. 혼합증이 가장 두꺼운 바다는 중위도의 바다다. 중위도 지역이 위도별로 나누었을 때 바람이 가장 센 위도이기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해수에 대해서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 해수에 대해서 배웠고 바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 속에는 아까 바다 짠맛 난댔잖아. 자, 해수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울게.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한다. 자, 해수 속에는 그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소금이라 하지. 이게 많이 녹아있고, 소금 말고도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보이냐? 이제 했던 거. 자, 보이지? 염화 마그네슘. 자, Mg 플러스하고, 지금 이게 왜 그건 아니지만 Cl 마이너스, 황산 마그네슘, Mg 플러스하고 황산 SO4E 마이너스. 자, 칼슘 CA 플러스하고 SO4E 마이너스. 자,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해수 속에는 염화 나트륨 이게 제일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염화 나트륨. 이게 짠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짠맛이 제일 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인데 이게 쓴맛이야. 마그네슘 약간 쓴맛을 내요. 이런 바닷물에 왜 이런 것들이 녹아있느냐? 대부분의 이런 염류는요, 지각의 물질이, 지각이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막 암석에서 녹은 것들이. 강물에 녹아서 이제 바닷물로 흘러 들어왔고, 그런 물질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염소, 그 다음에 뭐 황, 이런 것들은요, 염소나 황 이런 원소들은 해저에 있는 화산들이 분출할 때 화산가스 속에 포함된 물질들이 녹아서 공급되어서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서 염류로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보니까 해수 1kg을 떴어.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있고 염류는 한 35g 들어있었어.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뭐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야. 자, 이런 거 합시다. 염분은 뭐냐? 염류하고 염분을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염분은 해수 1kg 또는 해수 1000g. 해수 1kg을 펐을 때 들어있는 염류의 총 그램 수를 염분이라고 그래요. 해수 1kg에는 물하고 염류가 섞여 있겠지. 거기서 염류의 양만을 나타낸 거야.
이 염분의 단위는 뭐가 있냐? 뭐 여기 보면은 PSU, Practical Salt Unit, 실용 염분 단위 PSU라고 써요. 또는 퍼밀. 자, 뭐 퍼센트에 공 하나 더 붙은 거지. 퍼밀. 근데 이제 너희 교재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PSU로 써. PSU로. 35. 자, PSU 이거는 해수 1kg을 떴을 때, 자, 물이 그래 어찌나 965g이고 염료가 35g 녹아있다. 그러니까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 35g일 때 35 PSU 또는 35 퍼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염분은 해수의 질량분의 염료의 질량 곱하기 1000. 퍼센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분율이라서 이렇게 공이 3개인 거야. 퍼센트는 100분율이라서 공이 2개인 거고 100분의 1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야. 00 이렇게 1000분의 1은 천분율 000 1000 쓰고 이렇게 나와. 전세계 해수를 다 떠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전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였다. 평균값이라니까. 평균값. 전세계 염분 뜨는 데마다 염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평균 해보니까 35 PSU라는 거예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기 사해 같은 데는 뭐 PSU가 엄청나 200 PSU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사해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약 33 PSU. 전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죠. 자, 이런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증발량, 강수량. 자, 바다에서 물이 얼마나 증발하느냐. 그리고 물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거는 기후적 요소죠. 자, 그러면 염분은 어찌하면 컸어? 증발을 많이 해버리면 물이 많이 없어지면 염분은 높아지겠죠. 증발량이 높아지거나 물이 많이 적어져야 돼. 또는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물이 안 오거나 물이 안 떨어지거나 물이 적으면 염분이 높은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증발량이 크고 강수량이 작으면 염분이 높다.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증발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은 높고, 자, 증발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은 높고, 강수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염분이 높죠.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자, 이게 크면 클수록 높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차이는 커지겠죠. 그러면 어찐다고? 클수록, 그 다음에 이건 작을수록 이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염분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런 기후적 요소가 염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육지에 물이 얼마나 들어오니 담수의 유입량.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염분이 높은 건데, 자, 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냥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는 거야.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 대륙으로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자, 어떻게 되겠어요? 담수 유입량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해양의 주변부보다는 해양의 중심부가 육지에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지도가 뭐 이렇게 있다 해봐. 뭐 여기가 해양이잖아, 해양. 여기가 해양 주변부야. 이런 데가 해양 주변부. 이 주변부는 담수가 많이 유입되겠죠. 육지의 물이. 근데 여기 중앙부는 담수 유입의 영향이 좀 적은 곳이겠죠. 그래서 이런 해양의 변두리, 주변부보다는 중심부가 자, 염분이 더 높겠죠. 여기는 막 물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육지에 담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알았어? 주변부에는 담수 유입량이 더 많아서 염분이 해양 중심부보다는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런 지형적 요소가 있다. 담수 유입량.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 것은 해빙, 빙하가 오는 것은 결빙. 이런 빙하가 주는 영향이 있는데요. 자,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높겠어요? 빙하가 얼면 염분이 높겠어요? 물이 없어져야 되니까 빙하가 얼면 얼수록 염분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으면 녹을수록 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자, 이거 세 개를 정리하면 염분이 높아지는 요소, 그다음에 염분이 낮아지는 요소. 자, 어찐다? 물이 염분이 높아지려면 물이 적어져야 돼요. 증발은 많이 하고 물은 안 떨어져야 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자, 그 다음에 육지에 물이 안 들어와야 돼. 담수 유입이 적고. 그 다음에 물이 적어져야 돼. 자, 바닷물이 얼어버려야 돼요. 결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염분량이 높아지고, 염분량이 낮아지는 거는 물이 많이 떨어져야 돼. 물이 많아져야 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담수 유입도 많아져야 돼.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얼음이 막 녹아야 돼. 해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많아져야 돼. 자, 봅시다. 여기 X축은 쉬워. 강수량 플러스 담수 유입량. Y축은 증발량이다. 자, 그랬을 때, 자, A지역과 B지역의 염분을 비교하시오. A, B 중에 염분이 더 높은 곳은 자, 증발량이 지금 A가 더 많고 강수량과 담수 유입량은 A가 더 적으니까 자, 염분은 어디가 더 높다? A가 B보다 염분이 높다. 뭐 그래프의 뭐 X축, Y축은 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원리를 알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바다의 염분 분포. 자, 여기도
염분, 원인. 위도, 저위도, 적도 쪽, 중위도, 고위도. 염분이 저위도는 어쩔까? 자, 낮아요. 왜 낮냐? 저기 적도 쪽 열대지방 비가 많아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위도, 중위도, 위도 한 30도 그쯤에서는 염분이 높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중위도는 건조기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막들이 중위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고압되어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건조기후가 많아서 건조하니까 증발력이 많겠죠. 그 다음에 고위도는 극지방. 염분이 낮아. 왜? 해빙. 요즘 온난화로 더 많이 녹으니까 염분이 더 낮아지고 있겠죠. 자, 사해 같은 뭐 알죠?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에 있는 거. 요르단이라는 곳에서 강물은 들어오는데 자, 나가는 곳이었고 증발이 활발해서 그렇게 한 200 psu 정도.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인데 200 psu. 그러니까 거기 둥둥 떠서 막 그런 거 모아서 봤지. 그렇단 말이야. 왜? 소금물이잖아. 소금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물은.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그 위에 다 떠버린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 세계 바다 봤으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 표층 염분 분포. 자, 평균 33 psu다.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낮아요. 평균 값이 우리가 또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그때 그의 강수량 이런 거 또는 증발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평균 값이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염분이 겨울철의 염분보다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더 염분이 높아. 왜?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장마도 지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대충 지도를 그릴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우리나라는 여기가 황해야. 여기가 동해지. 자, 담수 유입으로 본다면 담수 유입이 많은 것은 육지에 둘러싸인 황해가 담수 유입량이 동해보다는 많겠죠. 자,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뭐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쉽게. 자, 여름에 동해바다를 가면 사람만 많고 피서객만 몰려가지고 동해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 동해바다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겨울에 가야 돼. 자, 그래서 겨울철 동해바다가 짱이야.
여름보다 염분은 겨울에 그리고 동해가 우리나라는 더 짜다. 그러니까 염분 높다. 겨울이 여름보다 그리고 동해가 황해보다 짜다. 염분 높다. 됐어? 겨울철 동해바다 짱. 됐지? 여름은 복잡해. 세 번째, 염분비 일정 법칙.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 문제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요. 계산이 막 소수점으로 막 너희를 시간을 막 잡아먹게 내는데 어렵진 않아. 그냥 간단한 비례식 푸는 거. 염분비 일정 법칙. 지금까지 봤다시피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어느 계절이냐 이런 거 어떤 위도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세계 바다의 염분이 다르죠. 33 PSU, 35 PSU, 36 PSU, 200 PSU 다 다르다고 해서 1kg에 들어있는 염료량이 이렇게 다른데요. 그게 다를지라도 적어도 이 염류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만큼은 모든 바다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렇게 혼합물의 비율만큼은 일정한 것이 뭐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됐죠? 염분비 일정 법칙의 이유는 뭐다?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섞여서 해수도 혼합물이죠. 액체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의 비율만큼 일정하다는 거야. 고르게 섞인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죠. 자, 염분비 일정 법칙 봐봐. 자, 북극해는 1kg 팠더니 거기 염류량이 30g, 30ps유. 자, 극지방. 그 다음에 동해는 33, 그 다음에 홍해 40 높네요. 그렇지만 그 중에 NaCl, MgCl2, 뭐 MgSO4 이것들의 비율만큼은 77.7, 10.9, 4.7, 3.6, 2.5, 0.6 일정하더라는 거야. 자, 이거 전체 30분의 봐봐. 염화 나트륨의 비율은 전체 염류가 30g이니까 30분의 23.3 곱하기 100 할 것이고 얘는 33분의 25.6 곱하기 100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40분의 31.1 곱하기 100 하면은 계산해보면 해봐 77.7% 77.7% 일정하다는 거야. 뭐 다른 거 또 다 마찬가지. 얘는 해보면 10.9 얘는 뭐 4.7 다 나온다. 10.9 4.7% 10.9 4.7%다 그렇게 나온다는 게 됐어. 학습 내용 체크. 해수의 표면에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을 무엇이라고 한다? 수온이 높고 일정해. 혼합층이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왜 수온이 높아?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높죠. 낮아지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한다.
해수의 연직 수온 이거 보자. 여기까지는 해야지. 참고.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탐구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읽고 여기 홀드하고 유튜브로 볼 거 아니야. 잠시 멈춤하고 너희가 한번 연구를 하고 풀어봐. 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시작한다. 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온도계 5개를 일정 깊이 간격으로 장치한 후에 각 온도계의 처음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했다.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가열 장치 이게 뭐야? 태양이죠, 태양. 자, 깊어질수록 전등의 열이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낮아진다. 근데 여기서 선풍기, 이거 뭐야? 바람이죠. 자,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수면 부근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더라. 보자. 자, 20, 20, 20 가열 전에는 이 수조의 위의 온도가 다 20도씨였어요. 자, 그랬는데 가열하니까 맨 위에 여기가 25고 밑에가 20, 20 일정하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25, 24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더라. 바람을 일으키니까 지금 24, 24, 22, 20, 20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나타난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이게 심해층. 실험 3의 결과 바람까지 주니까 3개 층으로 구분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3학년 거에서 배울 거야. 열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인 복사 방법으로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의 혼합작용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로 인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위도 지방이 저위도 지방보다 바람 세기가 세기 때문에 자, 중위도 지방은 바람의 영향만 쓰면 돼. 자, 저위도 지방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염분비 일정 계산하기 봅시다. 염분 봐봐. 염분 40psu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30g 들어있대요. 전체에 염류가 해수 1kg 속에 40g 들어있는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은 30g 들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전체 염류 40g 속에 30g이 들어있는 비율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염분이 32psu다. 해수 1kg 속에 염류의 질량은 32g인데 그때는요. 해수 1kg 속에 염류는 32g 들어있는데 염화나트륨은 같은 비율 4분의 3으로 들어있으니까 24g 얻을 수 있겠죠. 자, 1번, 2번 연습 문제 숙제. 지금 연습 문제 3번, 4번 다 숙제예요. 그 다음에 2번. 표는 두 AB 해역에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나타냈다. 자, AB 두 해역의 염류의 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뭐 염분의 양이 염분은 누가 더 크겠어? 염분은 B가 더 크겠지. 염화나트륨 양 자체가 많으니까. 1kg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나에 들어갈 값을 구하세요. 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보니까
자, 각각 물질의 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라고? X 대 Y 대 Z라고 한다면, 자, 어떤 바다나 X 대 Y 대 Z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23.3 대 3.3은 자, 31.1 대 가다. 그래서 가를 어디까지 구하느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자,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 모든 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에서는 거기까지 표시하면 돼요. 이 값들도 다 거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는 거야. 그렇게 풀어보면 얘는 4.4g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4.4 나왔어.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 요렇게 X 대 Z는 여기서는 X 대 Y가 일정하다. X 대 Z 주어진 값으로 자, 23.3 대 나는 31.1 대 1.9다. 또는 구해놓은 거 Y 대 Z의 비로 해도 되는데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나는 1.4 나왔다. 1.4g 써줘야 되고, 자, 숙제는 이연순 문제를 계산할 때 계산기 쓰지 마세요. 이걸 풀면서 계산 실수를 다 했었어. 맞지? 모든 친구들 계산을 오래 걸리고 실수를 했었어.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서 시간을 뽑도록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49 먹었어. 숙제는 페이지 152쪽부터 이거를 해 갖고 오세요. 157쪽. 우리 바빠 기말도 하면 또 시간 빼야 되고, 알았지? 이것도 다음 영상 나갈 거예요. 안 어렵죠?